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중세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 소학원에 대한 강의가 많지 않고 또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겸사겸사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라고 강의를 찍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소학원회가 보통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게 총 4덩어리가 있거든요. 사실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보다 다른 게 훨씬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신사고 국어 교과서가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 4개의 지문 중에 2개만 먼저 소학원의 파트 1이라고 해서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사고 국어 교과서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중세 국어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소학원의 파트 2에 대한 2개의 또 글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신사고 국어 교과서 36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 공부할 건 뭐냐면 이 소학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만 공부해야겠다. 물론 그래도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질문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대답해 보시고 잠깐 멈춘 다음에 대답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사고 국어 교과서 36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공부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말이 좀 어렵죠? 밑에 우리말과 비교해 가시면 보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 놓은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 노란색 부분들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측에 일단 우리말 풀이부터 보도록 하죠. 내측에 이 내측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측이라는 건데 여성들의 예절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자가 안내자라고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내란 말 들어가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쓴 가사 문학을 규방가사라고도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내방가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보통 이제 옛날에 여자들은 집에 있었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사람, 여자 부인들 얘기하는 거고 바깥사람, 바깥 양반, 보통 남편들 얘기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치, 여성들의 이런 예절서에서 이르기를 무릇 자식 나옴에 자식을 낳으면 모든 어미와 다맛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어미가 여러 어미란 뜻이고 다맛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같이 더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어미와 더불어 즉 모든 어미들과 같이 가한 이에 가한이라는 게 뭐냐면 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어미와 비롯하여 즉 모든 어미를 더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어미나 그 밖의 사람들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어미와 더불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 이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스승을 좀 이렇게 불러다가 아이를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고를 때 세상에 여러 어미와 더불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뜻이야. 그 밖의 사람들이란 것들은 가능한 사람들 중에 가리오데 반드시 그러니까 가리오데란 말은 가려서 뽑되란 뜻이거든. 여기에 그런 말이 안 써 있어서 가리오데가 가려서 뽑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그 어휘 크고 어휘란 말이 그냥 뭐 너그럽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휘 크고 너그럽고 누그러우며 자상하고 그러니까 아니지 너그럽고 어휘 크고라는 이거는 어휘가 마음이란 뜻이니까 어휘 크고는 마음이 크고 그 다음에 누그러우며 너그러우며 자상하고 인혜롭다 지혜로우며 온화하고 질며 공손하고 공손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 이런 뜻이겠죠. 공손하다.
너 되게 공손하구나. 예의를 다할 줄 아는구나. 이런 뜻이니까 공손하고 즉 공경할 줄 알고 조심하며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삼가고 여기서 조심한다는 뜻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삼적은 즉 말만 많은 사람 말고 말이 적은 니 그런 사람을 구해서 그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을지니라. 이해했어요? 일단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같이 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시험을 좀 어렵게 내잖아요. 얘를 안 줘요. 얘만 주는 거죠. 그리고 얘만 주고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 내신 시험은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라면 얘랑 얘를 함께 주겠죠. 모의고사라면. 그런데 내신은 얘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으로도 지금 내가 말한 해석들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성들의 예절서에 가로되 무릇 자식을 낳으면 모든 어미와 더불어서 가능한 사람들 가려서 뽑되. 그러니까 어미와 더불어서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가려서 뽑으란 얘기야. 그럼 어떤 사람 뽑을 건데? 반드시 마음이 넓고 누그러우며 자상하고 지혜롭고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조심, 행동이 아주 신중하며 삼갈 줄 알고 뭔가를 삼가다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조심한다 뭐 이런 거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삼가고 말씀이 적은 사람들, 즉 말만 많은 사람 말고 말수가 적은 입이 무거운 사람 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측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측에란 말 들어갈 때 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사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에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건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우리말의 부사격 조사라고 하면 흔히 말할 때 뭐 에게, 에서, 으로 뭐 그다음에 뭐뭐와라고 하는 건 사람과 배 할 때 그런 와, 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와는 접속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훈민정음에 그런 거 있었죠. 둥깃에 달아. 둥깃에 달아가 중국 과 달라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해석하면 인수와 영희라고 할 때 이 와하고 그 다음에 인수는 영희와 다르다. 인수와 영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의 와는 얘와 얘를 서로 연결하는 접속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와라고 하는 건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영희와 다르다 할 때 얘 와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근데 이때 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얘와 얘를 연결하는 얘는 접속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나오는 둥깃에 달할 때 그 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요 비교 부사격 조사와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뭐뭐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요 에를 볼 거예요. 근데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세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중세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썼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그래서 이 에는 언제 썼냐? 이거는 음성 모음일 때. 그러니까 앞에 음성 모음이 올 때. 그러니까 음성 모음 뒤에 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는 양성 모음 뒤에서. 그 다음에 얘는 이 모음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저기 봐요, 여러분. 내측에라고 돼 있잖아요. 내측에인데 여기 보게 되면 측에 이렇게 보면 음성 모음 들어있죠. 측 할 때 으는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얘랑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라고 하는 건 어이잖아요. 어가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어하고 쟤하고 통할 수 있는 아하 부사격 조사구나. 그 다음 가로대 즉 여기에 가로대 물윗. 자, 요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 무릇에서 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어떻게 된 단어인지 잘 써보면 일단은 무릇이란 단어인 건데 물윗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니? 물잇이야.
물이야. 근데 여기는 무잖아, 무. 그럼 원래는 이렇게 쓰지 않고 물윗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물윗이라 써 있을까? 이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 야, 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원래는 우리가 현대어에서 물불이라고 써야 하는데 물불이라고 썼다라는 거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였지? 요거는 이렇게 우나 우, 오나 우를 우리가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원순 모음화라고 얘기했죠? 알려줬어요, 여러분.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건 입술을 동그랗게 낼 수 있는 모음. 오, 우,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내야 돼요. 선생님, 아도 원순 모음화 아니에요? 입을 찢어서 이렇게 해서 아 해봐요. 아가 나오죠? 근데 입을 찢은 상태에서 오 해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입술이 동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아는 동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입술이 옆으로 찢어져도 날 수 있는 원순 모음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순 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즉 물, 윗이란 거에서 쓸 수 있는 중세 문법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걸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메란 단어인 건데 사실은 나오메란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밑에 나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 그 다음에 플러스 옴, 플러스 에 이렇게 단어야. 근데 여기서 여기 밑에 있는 이 히읗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나호가 된 거고 여기 있는 미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매가 된 거야. 그러면 저기서 나호매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지. 나타라는 거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해서 명사로 만든 거거든. 명사형으로 만든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명사형으로 만든 거고 나음에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꾸면 나음에 나으면 이 뜻이었던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야? 현대국어에서 명사형을 만들 때 또는 기를 쓴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나음, 낫, 기. 그러면 기나 음을 쓰면 명사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중세 때는 명사형 어미로 뭘 붙였냐면 옴이나 음을 붙였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 써있는 요 옴, 이거 왜 쓴 거야? 여기는 1번 첫 번째 명사형 어미를 가져다 썼다. 요걸 먼저 하나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지금 나홈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첫 번째는 명사형 어미 옴을 썼다라는 거. 그럼 옴이나 음을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옴을 썼을까? 그거는 not 여기에 무슨 모음? 양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옴을 쓴 거야. 그럼 두 번째 뭘 쓸 수 있냐면 모음 조화를 맞추었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뭘 쓸 수 있냐? 에라는 게 왔잖아. 선생님 우리 아까 에 배웠죠? 에 뭐라고요? 부사격 조사라고요. 아하! 얘도 부사격 조사가 써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나호매와 내측에 여기 줄친 다음에 뭘 물어볼 수 있어? 이 둘 다 부사격 조사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겠군. 혹은 이 두 개 줄쳐놓은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으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는 말이겠죠. 왜 다른 거죠? 여기는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 때문에 어이 애가 온 거고 얘는 옴이라고 하는 이 양성 모음 때문에 애라는 게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올 수 있고 2번 올 수 있고 3번 요 안에 부사격 조사가 들어있다는 것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not, 에라고 써야 되는 건데 나홈에라고 해서 연결돼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적기? 이어적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혹시 또 모음조 아닌가? 이건 혹시 또 그거 아닌가? 이거 저기서 배웠는데 이거랑 비슷한 형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가한. 아까 가한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능한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가한이라고 돼 있어.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가한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가한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얘는 끊어적기 돼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 소화권해라고 하는 거는 16세기 글이거든, 얘들아. 지금 이 소화권해는 몇 세기라고? 16세기. 훈민정음은 15세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15세기에는 주로 이어적기로 많이 글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16세기로 가면서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어적기, 절대적인 끊어적기가 있는 건 아니야. 15세기에도 끊어적기는 존재했어. 근데 다만 비중이 이어적기가 많았던 거지. 그럼 여기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나왔어요? 가능한 이 중에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가려대 반드시 반드시도 좀 이상한데 원래 반드시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반드시 이것도 아래가 써있네. 얘가 양성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어휘 크고 나 마음이 넓고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그러우대라고 돼 있어요. 아까 누그러우대라는 것들은 이게 좀 중요해서 네모쳐 놓은 건데 왜 그런 거냐면 누그럽다란 말이 온 거거든. 너그럽다라는 말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끊어오면 누그럽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음여 이렇게 구부러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누그럽음여야. 그런데 누그럽음여 하면 비읍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뭐가 좀 이상한데?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누그러브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그러브며. 누그러브며가 누그러우며가 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오 또는 우로 바뀌게 돼요. 이거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면 되냐면 하나 뭐 알려줄게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부사격 이제 지워도 되는 거니까 살짝 지우고요. 히어로 이제 바꿔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주 플러스 어를 해볼게.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주 플러스 어는 주어가 되거든. 이게 왜 주어가 되는 거냐면 요 비읍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로 바뀌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반모음 우로 바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가 주 그대로 있고 비읍이 얘로 바뀌어서 우 플러스 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비읍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되거든. 근데 이 순경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 단어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구러까지 간 다음에 이 순경음 비읍이 뭐로 바뀌어? 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구러 오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누구러 오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어가 있잖아. 어가 있으면 사실은 음성 모음이거든. 그러면 우가 나와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우가 나오지 않고 오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가 깨져 있는 상태인 거냐면 모음 조화가 파괴된 상태다. 모음 조화에 조금 약간 깨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물어볼 때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 혹은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면서 오나 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음 조화가 깨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이 가능한 거고, 첫 번째는 순경음 비읍의 소실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해놓고 A에서는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라고 하면 아니 비읍이 어디 있어? 비읍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너그러우며 여기도 비읍이 없어. 여기도 비읍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여기에 비읍 이응이라는 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해석을 잘 못하기도 해. 왜냐하면 다른 문제집에서 해석이 애매하니까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쓸데없는 지문은 아닌데 이거를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잘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는 있는데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소학원에 나오는 거니까.
필요 없는데 교과서에 있겠어요? 설마? 다 필요하니까 있겠죠? 어쨌든 누그러움이라는 단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었다라는 증거품의 하나. 두 번째는 모음조화가 깨진 상태의 하나.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중세고 때는 엄청 잘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지키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자상하고 이내로우며. 그럼 이내로우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얘도 어떻게 단어였던 거야? 한마디로 인해 롭, 그 다음에 으며 이렇게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롭다, 얘도 누구럽다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인해 로 비읍며 이렇게 됐던 거겠죠. 그리고 얘가 오나 우로 바뀌면서 오, 와우, 얘는 똑바로 되어 있네요. 인해 로 오며로 잘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를 물어볼 때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얘기했을 때 A와 B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A와 B의 공통점. 공통점은 둘 다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었다. 그죠? 다음 차이점. 얘는 모음 조화가 깨진 상태. B는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내로우며와 누그러우며를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온화하고 어딜며라고 되어 있어요. 어딜며는 여기 보니까 어질며 여기잖아요. 그러면 디귿과 이, 얘가 원래는 디귿 플러스 2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건데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선생님이 늘상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옛날 이제 중세국어 시기로 가게 되면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 비가 왔네. 니렁이가 꿈틀거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원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다. 왜? 중세국어 시기나 요 16세기에도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은 사례겠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외음화라고 하는 건 발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굿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굿이는 발음을 하면 요게 지금 형식 형태 소기 때문에 굿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발음한다면 굿이. 그럼 발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금 하나 안에 한 음절 안에 디귿과 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발음에서 지읒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이 굿이에 대한 최종 발음, 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는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발음은 국외음화에 맞춰서 발음을 해요. 그런데 옛날 중세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음하는 대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발음하는 대로 표기를 해주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발음한 대로 표기가 안 된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관동별국에 보면 어머 티악이 여긴가? 라고 된다 그랬잖아. 티악. 원래는 치악산인 거야. 발음한 그대로. 근데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써 있는 거지. 티악이라고. 이해했어? 넌 티아가 예쁘구나. 뭔 뜻이겠어? 치아가 예쁘구나.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외음화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말삼적은이라고 돼 있어. 그럼 말삼적은이는 이거는 적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겠지. 근데 적은이라고 하지 않고 적은이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적기야? 이어적기 물어볼 수 있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어적기 있어. 이어적기 있어. 얘는 끊어적기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가한이니까 얘처럼 가한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이렇게 써 있잖아. 아니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지? 이어적기 아닌 끊어적기 있다는 거. 자, 구하여 하여금 자식을 사물디니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사물진이라니까 요 지읒 해갖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누그러움이에요. 100%.
오케이? 99.9%? 혹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소학원을 가져왔다라는 건 사실 얘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얘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얘랑 함께 공부하라는 거.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얘만 알려주고 얘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해했죠? 자, 다음 두 번째 소학원에 가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사고 교과서 364페이지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밑에 해석은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우니 세 가지 벗이니.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도 세 가지 벗이 있고 그 다음에 해로운 사람도 세 가지 벗이 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유익한 벗과 세 명의 해로운 벗에 대한 소개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운 이도 세 가지 벗이 있으니 딕하니 정직한 이를 벗하며. 그럼 정직한 이와 신실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들은 것 하니 하다라는 것들은 많다, 많을다. 그러니까 하다의 순 우리말이 많다, 크다. 배웠죠? 중세 고전문학에서. 그러니까 들은 것이 많은 이를, 그럼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들은 것 많은 사람, 즉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거동만 니그니. 거동만 니그니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밑에 보니까 거칠에만 잘한다. 즉 행동만 막 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있는 척하는 거죠. 허례허식에 쩌는 사람. 내가 뭐 이러지 않게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만 익은 이 아주 거칠하면 번지르르한 사람 또는 아당하기 잘하니. 아당이란 것들은 여기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아니다. 여기 있다. 남에게 아첨한다. 아당이라고 하더라도 아첨한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행동만 익은 이를 거칠에만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란 뜻인 것 같고, 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반대인가 보다. 정직한 이와 행동만 익은 이는 반대.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이.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남에게 아첨만 하는 이.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들은 것 많은 이. 근데 얘는 말만 잘하는 이니까 말씀만 익은 이. 그러면 들은 거 많은 사람과 말만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말만 잘할 것이냐, 아니 들은 게 많은 게 좋은 것이냐. 누가 뭐래도 많이 듣는 사람이 또 아는 게 많겠죠. 나불나불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거는 해롭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네요. 위에 거보다 해석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문법적인 것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익하니에서 알 수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유익하니 이렇게 적지 않은 건, 유익하니라고 적지 않은 건 뭐냐면 이어 적기를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적기다? 끊어 적기 했다. 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유익한이란 거는. 그 다음 새가 짓 벗이요. 그럼 새가 짓 할 때 새가 지면 지지. 왜 새가 짓이야? 요 시옷이라는 게 뭐뭐의라고 하는 것들. 우리 뭐뭐의라고 하는 건 배운 적 있는데 관형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의를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옷만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저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훈민정에 보게 되면 나랏 말싸미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나랏이라는 게 뭐였죠? 나라의. 요 의가 요 시옷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 훈민정음과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이요라고 돼 있네요. 자, 벗이라고 하는 거 밑에 원래는 시옷을 써야 정상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벗을 때 시옷을 쓰잖아. 근데 요 딕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중세시기 우리가 훈민정음 배울 때 아마 배웠었을 거야. 받침에 쓸 수 있는 것이 기역, 미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가지가 받침에 쓸 수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8개니까 받침에 쓸 수 있는 8개 8종성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사실 이 디귿이라는 것과 시옷이라는 게 발음했을 때 비슷하거든? 그쵸? 다다라고 했을 때 다사 이건 다사긴 한데 다사는 좀 이상하긴 한다. 그죠? 그냥 다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옷과 디귿은 사실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걸로 발음할까 하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빠지냐면 시옷이 빠지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이응. 현대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얘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디귿이 빠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칠종성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이 벗이라고 쓰인 단어가 나중에 벗이란 단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옷으로 쓰게 된 거는 디귿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칠종성법으로 바뀌게 된 거고, 이 디귿을 썼다라는 것들은 아직 팔종성법이 사용되고 있었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벗이 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 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론가를 가는 중이요. 그럼 뭔가 오라고 하면 말이 끝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오가 요랑 똑같다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어미가 아니다? 얘는 종결어미가 아니다. 그럼 뭔데? 얘는 연결어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벗이 오. 보통 오는 종결어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오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요. 뭔가 연결하는 말이죠. 나는 사람이요, 뭐요 할 때 연결어미를 쓰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로운. 내가 네모 쳐놨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누그럽다. 네모 쳤죠? 네모 친 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해로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 아까랑 비슷해요. 해로운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원형이? 해롭다에서 왔겠지. 그럼 해로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해롭다에서 온 건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해롭 그 다음에 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해롭 안. 근데 요게 해로 이게 되는 거죠. 해로반. 비읍 이응이 되는 거야. 비읍이 위로 올라가서 해로반이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여기 있는 이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뀐다 그랬지? 오나 우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해로 그 다음에 오나 우니까 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니은 이렇게 온 거죠. 그렇게 된다면 비읍 이응 이렇게 바뀐 거니까 아하, 이거 아까 우리가 비읍 이응 소실이라고 했었는데, 즉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구만 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해로반? 해로온 어떻게 된 거라고요? 비읍 이응, 즉 순경은 비읍 소실된 거. 그럼 또 뭐 쓸 수 있다고요? 왜 비읍 이응이라는 순경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뀔 수 있는데 운이 아니었을까? 앞에 오가 있어서 아하, 이거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상태. 아까 우리 했던 거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세 가지 벗이니 이거 똑같네. 세 가지 벗 아까 했던 거. 자, 딕하니라고 돼 있어요. 정직하니잖아. 그럼 직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딕이 써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낼 수 있는 1번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2번 직한이라고 하면 소리 내는 대로 읽게 되면 아이고 이거를 이어짓게 하면 D 그 다음에 카 니 니로 쓸 수 있잖아. 왜? 니은을 이렇게 올려갖고 그죠?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것들은 무슨 적기라는 얘기죠? 끊어적기가 써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벗하며 신실한 일을 벗하며 얘들아 요거 알겠어? 일을? 아까 똑같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신실한이 끊어적기긴 한데 여기서 이랄이라고 돼 있잖아. 원래 뜻을 보게 되면 이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왜 르를 안 쓰고 라를 썼을까? 르를 쓰게 되면 이건 아니다. 패스. 패스. 그다음에 벗하며. 왜냐면 그게 적용 안 되네요. 이가 우리가 뭐 음성 모음이 아닌 거니까.
그다음에 들어온 것 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온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들온 것은 밑에 보게 되면 들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는 좀 성립해야 되는데 봐봐. 으라고 하는 건 음성모음이죠? 그러면 음성모음이니까 이게 맞아. 그럼 음성모음이 음성모음이면 모음 조화를 잘 지킨 건데 여기는 오라고 하는 건 양성모음이잖아. 그러면 원래 뜻인 들은 것 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 이거 뭐야? 모음 조화가 깨진 거잖아. 그렇지. 아하, 16세기에는 모음 조화가 이렇게 깨지고 파괴된 것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런 것 많은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거동만 니근이를, 여러분 니근이 돼 있잖아요. 니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1번. 일단 니근이란 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안 써 있네. 행동만 익숙하다. 익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를 이응으로 바꿔서 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억이 뒤로 가 있잖아.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가 이어졌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니은이 사라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응 같은 걸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니은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 이야기는 앞에 두음 법칙 들어봤죠? 저기 가는 전 여자들을 보라. 여자라고 할 때 이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여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니은이 없어지는 거죠. 두음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인 거니까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니은이나 리을이 있을 때 니은, 리을이 이렇게 앞에가 없어져 버리는 거. 리을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여자로 하는 거 보면 두음 법칙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세 때는 두음 법칙 적용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당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당하기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포인트가 아당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당하다에서 아당하기 요게 포인트거든. 기라는 단어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명사형을 만들 때 음이나 기를 쓰는 게 현대어였는데 중세 때에는 기 대신에 옴이나 um을 썼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당, 하, 옴 얘가 들어와야 정상이잖아. 그동안의 선례에 따르면. 근데 옴을 쓰지 않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기가 들어왔어. 야,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기라는 것도 우리가 명사형 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자, 기라는 게 명사형 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시기에 명사형 어미로서 옴이나 대신에 이렇게 기라고 하는 게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기도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를 벗하며 말산만 니근이를 똑같네요. 니근이 이어졌기요. 벗하면 해로운이라. 여러분 이때 해로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로운이라는 단어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해로, 그죠? 그 다음에 안, 그 다음에 이라 이런 단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로반이라가 해로반이라 그리고 해로 아까 우리가 비읍 이응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었죠? 비읍 이응이 오나 우은이었으니까 해로 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니은 그대로 있고 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니은이 이렇게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해로 오니라. 아니다. 해로 오니라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이거네. 이렇게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아하, 무슨 적기? 끊어적기 돼 있네. 이거 얘기할 수 있겠고, 그죠? 하나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끊어적기가 써 있겠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바뀐 거니까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군. 이렇게 두 개 설명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얘기할 것들은 다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낼 것들 생각하면 뭐 이것저것 있긴 하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여러분 책에 있는 소학원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대답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은 학교 교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교 교과 선생님한테 이러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 궁금하신 선생님한테 이제 경화여고 학생들은 직접 찾아오셔도 좋고 아니면 문자로 물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물어보셔도 뭐 크게 관계없을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이 적었던 이런 표기들은 정확하게 딱 이 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써보기만 한 건데 이러한 표기가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 문법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형태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딱 조사한 건 아니어서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하는 과정들 속에서 실제로 뭐 아래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거나 끊어졌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 설명 안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소학원의 파트 1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다른 소학원의 파트 2에 대한 걸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혹시라도 소학원에 시험 나오게 되면 적어도 한 문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잊지 마시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